유튜브 영상들을 우리가 이제 찍고 있는데 혼자 뭐 기사 보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대화하듯이 찍으니까 훨씬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투자를 딱 시작할 때 뼈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것저것 막 조각 지식들을 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예를 들어 벽돌로 이제 집을 지을 때 그냥 뼈대 공사가 없이 벽돌을 막 그냥 쌓기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집이 될 리가 없잖아. 부동산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벽돌만 막 쌓는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인 이 뼈대, 골조 공사 이거를 탄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딱 시작할 때 기본적인 구조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의 기본 뼈대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주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택이 아닌 거, 비주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주택에는 뭐가 있겠어요? 상가? 그치? 뭐 상가, 쓰진 않을게. 뭐 상가, 뭐 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근데 내가 이제 불인이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해. 부동산 투자를 막 이제 하려고 하면 비주택 투자를 못 하겠죠. 내가 아직 주택도 안 사봤는데 내가 인생의 첫 건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상가를 사고 토지를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비주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주택을 보는 겁니다. 주택. 그럼 주택에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주택, 이제 사람이 사는 데인 거죠. 이제 거주지인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아파트. 그쵸? 아파트, 그리고 뭐 빌라, 이 다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뭐 단독주택,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지? 지금 내 친구나 지인들이 어디 살고 있지? 그럼 또 오피스텔도 많이 살지. 다만 이제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의 그 중간에 있는 약간 애매한 상품이기는 해요. 특성 자체가. 그럼 이 중에서 어디 살고 싶어요? 그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처음 투자를 하는데 내가 부동산 하나도 몰라.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빌라 사기에 뭔가 꺼려지는 게 있고, 단독주택은 뭔가 크게 와닿지 않죠. 특히나 요즘 이렇게 도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다 지웁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아파트. 그래서 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주택 제외하고 빌라 이런 거 제외하고 우리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한다. 이게 이제 불인이 초보자들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게 아파트로 가는 거죠. 아파트. 그럼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해보자. 자, 재밌죠? 네. 자, 그럼 아파트 투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 아파트를. 그러면 어디 가서 사요? 그렇죠? 부동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이제 이 길거리에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그거를 일반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매매. 그냥 일반적인 매매. 내가 어디 아파트 사고 싶어. 그러면은 그 동네 아파트 1층에 있는 부동산 가서 저 여기 뭐 살려고 하는데요. 매물 뭐 나왔어요? 하면은 집 보고 계약금 쏘고, 그게 일반 매매죠. 일반 매매고, 이 일반 매매 투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바로 그냥 사서 바로 들어가서 사는 실거주 투자가 있어요. 실거주 투자. 그래서 집을 딱 사서 대출을 좀 받겠죠. 담보대출을 받고 그냥 내가 실제 거주를 하는 실거주 투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두 번째로 또 있는 게 뭐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갭 투자라고 있습니다. 갭 투자. 갭이 뭐예요? GAP. 자, 갭.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으로, 그 갭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도 하던 거지. 전세를 껴놓고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임차인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변질이 돼서 매매가와 그 전세가의 차익을 이용해서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뭐 5억짜리 집이면 전세 4억이면 빼면은 얼마예요? 1억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이제 갭 투자라는 요 용어 자체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6년? 2015년 요럴 때부터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수도권 상승장이 되면서. 여하튼 내가 일반 매매로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실거주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갭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를 껴놓고 살 수도 있고, 이거의 장점은 내가 꼭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수도권, 지방에도 가능하겠죠. 전세를 껴놓고 사면 되니까. 아무튼 이게 일반 매매 투자예요. 일반 매매 투자. 그럼 여기서 그럼 아파트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는 크게 세 가지: 신축, 준신축, 구축,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신축, 새 아파트고, 준신축은 뭐 중간 정도 되는, 구축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럼 신축이 보통 몇 년씩까지 신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5년 정도. 네, 5년 정도를 신축 아파트라고 하고, 이게 넘어가서 이제 10년 정도 되면 이거는 준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축은 이제 20년이 넘어가면 보통 구축 아파트라고 해요. 물론 이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지역이 신도시야. 거기는 이제 막 새롭게 지어진 곳이야. 그러면 원래 구축 아파트가 없던 빈 땅이야. 그러면 5년이 넘어가면 그 자체가 구축일 수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본다. 요게 일반 매매 투자입니다. 일반 매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투자 방법이 있는데, 분양이 뭐예요? 분양? 이제 내가 첫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은 기본적으로 청약이 있어요. 청약. 이거는 요즘 뭐 다들 알죠? 신혼부부나 뭐 무주택자들이 청약 통장을 그동안 가입을 해놓은 걸 어디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분양이 된다. 뭐 이런 구조인데, 당첨되면 새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죠. 다만 일반 매매는 내가 맘먹으면 나 그냥 저거 가서 사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청약은 자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격. 그래서 무작정 아무나 다 나 청약으로 집 살 거야 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추첨제, 가점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딱 완전 불이익 단계에서는 그냥 이거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좀 운이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그 자격이 되는지, 내가 가점은 얼마인지, 특별공급이라고 하면 뭐 그런 대상자인지 이런 거를 좀 따져보는 공부가 필요하고, 내가 애초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청약이 안 돼. 근데 나는 그냥 일반 매매 말고 새 아파트가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는 게 분양권 투자예요. 분양권 투자. 분양권 투자는 뭐예요? 이 청약에 당첨된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이제 P가 뭘까요? 그쵸?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새 아파트를. 근데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 쉽지는 않아요. 내가 P를 주고 산다라는 이 개념이 불인이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저걸 주고 사는 게 맞나 싶고, 왜냐면 이건 실체가 지금 없는 거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사실 불인이가 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충분히 공부해볼 만하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청약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그럼 자, 청약도 안 돼. 그리고 분양권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용어가 전매라는 게 있어요. 전매. 요 분양권을 바로 되파는. 근데 요즘은 이게 전매 제한이 많아요. 전매 제한. 이제 아무래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분양권 투자마저 지금 안 되는 지역들이 많다. 우리가 대부분 살고 싶어 하는 곳들은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청약도 안 돼. 내가 자격이 안 돼서. 그리고 분양권 투자하려고 했더니
전매를 제한시켜놨어. 근데 난 새 아파트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는 게, 자, 새 아파트가 됐다는 건 그 전에 어떻게 된 거겠어요? 구축 아파트가 있겠죠? 그거를 헐고 새롭게 지은 거겠죠? 그럼 헐고 새롭게 짓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재밌죠?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가 있다.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뭘까요? 헷갈리죠? 이거는 개발을 하는 거고 이거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큰 범위 같죠? 개발. 그렇죠. 개발. 이거는 뭔가 그 일대를 개발하는, 이거는 그 하나만 건축하는. 그래서 개발은 어떤 이런 구역, 지역을 새롭게 다 헐어버리고 짓는 거고, 재건축은 어떤 아파트를 헐고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은 그 동네, 뭐 못 사는 동네, 안 좋은 동네. 그래서 이거는 뭐겠어요? 빌라촌. 이거를 다 헐고 뭐 산동네였는데 갑자기 막 좋은 아파트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은 구축 아파트를 이제 새 아파트로 만드는. 그럼 여기 뭐 강남 이런데 막 30년 넘어가는 아파트가 거기 가면 진짜 다 막 썩어가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 다들 살고 싶은 분양이 뭐예요? 뉴잖아요, 뉴. 새거. 이 새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청약도 안 돼. 분양권 투자도 지금 못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빌라를,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미리 사서 이게 나중에 바뀔 거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존버 아니면 뭐 몸테크. 여기서 뭐 녹물에 샤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왜? 이게 새 걸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이 재개발 투자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한 몇 년 전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 다르죠. 그게 그 기대심이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완전 불인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요 재개발 재건축 안에는 여러 개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 뭐 조합 설립, 그리고 뭐 사업 시행인가, 뭐 관리 처분. 말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언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초기에 들어갈수록 어떻겠어요? 돈이 조금 들고 대신에 오래 기다려야 되죠. 내가 분양 직전에 들어갈수록 많이 들고 이제 시간은 짧아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직한 시장이다. 그렇죠? 일단 이런 개념만 알고 있고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투자법 중에 하나다. 왜? 사람은 다 새 거를 좋아하는데 새 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청약은 자격이 안 돼. 분양권은 전매로 제한을 해놨어. 그래서 이게 지금 그나마 새 걸로 바뀌니까 좋은 투자법 중에 하나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고, 여하튼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새 걸로 바뀌었어. 유통시장에 나와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중개업소에서 투자를 한다. 그래 놓고 이제 나오는 게 경매 또는 뭐 공매 투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막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경매는 뭐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대출 끼고 실거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사업이 잘못됐어. 그래서 은행 빚을 못 갚았어. 그때 나오는 게 경매 투자예요. 공매 투자는 내가 세금을 못 냈어. 세금을 안 내서 내 집이 넘어갔어. 체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싼 값에 살 수 있는 시장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이게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싸게 팔겠죠? 왜냐면 이거는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이거를 낙찰을 받아도 될지. 왜냐면 내가 그냥 맘 편히 그 아파트 밑에 있는 중개업소 가서 사장님 이거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거는 중개인이 없어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비교적 싸게 살 수가 있다.
일반 매매를 통해 사는 것보다는. 다만 요즘은 이게 너무 뜨겁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이 경공매 시장으로까지 넘어가서 실제 지금 경매 낙찰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되게 고가에 되고 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게 새로 낙찰을 받고 하면 다시 이제 요 일반 매매로 있다가 이게 신축, 준신축, 구축을 넘어가는. 그럼 이게 또 30년이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슬슬 얘기가 나오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둘 건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새로 짓는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은 이제 예쁘게 손보자. 워낙 규제가 또 심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법, 그 다음 분양을 받는 청약투자법, 분양권 투자법, 그리고 일반 매매, 갭 투자법, 그리고 경매, 공매 투자법. 이렇게 4개가 있다. 뭐가 정답인가요? 는 없어요. 이거는 투자자들마다 각자 본인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경매에 이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건 대출이 되게 잘 나오고 무엇보다 소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건 어떤 하나의 투자법에만 종속되고 뭐 매몰되지 않고 이 단계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 시기마다 적합한 투자법은 있다. 내가 분양권을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분양권을 맨날 공부해봤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를 왜 하죠? 수익,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냥 공부를 할 게 아니라 현재 내 상황 플러스 지금 트렌드 2개를 이제 입혀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딱 할 수 있는 그거에 맞는 걸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도 가장 무난한 거는 요거다. 왜? 이거는 어떤 자격도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세를 끼면 소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삼아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경공매를 입힐지 분양권을 입힐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까지 한번 더 나아가 볼지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다. 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